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너와 나 지금 여기 두 손을 마주 잡고. 아우, 노래는 영 아니네요. 여러분, 이곳에서 세계인들이 함께 하나 되는 축제가 열립니다. 월드컵이 아닙니다. 바로 합창 대회인데요. 음악으로 하나 되는 그 개막식 현장 저와 함께 지금 가보시죠. 너와 나 지금 여기에. 전 세계 다양한 소리의 합창단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 문화의 도시 강릉을 더욱 빛내줄 11일간의 잊지 못할 여정. 음악을 통해 평화를 이야기하고 우정과 추억을 쌓는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개막식이 펼쳐질 강릉 아레나. 벌써부터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하! 환영권이! 팀 소개 좀 부탁드려요. 我来自中国广东，来自广东碧桂园学校，我们是新月合唱团，我是里面其中之一的团员，我叫林子君。 네, 광동에서 오셨군요. 그러면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나요? 我们为了这次比赛大概准备了1年左右的时间。 블랙핑크 뚜두뚜두, you know? Blackpink. 네, 뚜두뚜두. 이줄 때 뚜두뚜, 따따따, 따따따따따, 아예, 아예. 자요. Okay, thank you. 저쪽에 보니까요,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온 참가팀인지 제가 가보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Indonesia. Terima kasih. Terima kasih. 1, 2, 3, 4.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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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거 뭐예요? 필링. 오늘 필링 어때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한국말 너무 잘하신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느낀 가운데 드디어 시작된 개막식. 합창대회에 참여한 다양한 국가의 국기가 앞장서 입장합니다. 5년 전 강릉을 뜨겁게 달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경기가 개최된 올림픽 유산 강릉 아레나가 다시금 성대하게 달아올랐는데요. (34개) 국가 323개 팀 8천여 명의 하모니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아름다운 개막 행사에 모두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조명을 흔들면서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다양한 언어와 국경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장벽을 넘은 이 순간이 진짜 마음속에 간직될 것 같은, 오랜 간직될 것 같은 순간이에요. 전 세계 다양한 문화의 하모니, 국경 없는 다채로운 목소리. 평화의 땅 강릉에서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노래하는 뜻깊은 현장. 모두에게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강릉 시민인 게 우선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강릉 시민으로서 우리 아이를 만들어주고도 제가 너무 갑자기 뿌듯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7살. 그러면 오늘 공연 본 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북치는 거. 북치는 거 우리 친구 이렇게 같이 한번 흉내내 볼 수 있어요? 같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단체 티를 입으신 게 오늘 참가하는 참가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따르릉! 컬링 과연! 세계 합창대회에 임하시는 각오를 한번 들려주세요. 첫 출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좀 오늘 무대들을 보면서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두근거림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저희 콜링 콰이어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모습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좋은 성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콜링 콰이어의 무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링 콰이어 화이팅! 이튿날 드디어 오늘부터 합창 경연이 시작됐는데요. 아니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요? 지난해 세계 합창대 스페인에서 열리는 거를 봤는데요. 올해 개최지가 강릉이라 그래서 지난해부터 마음을 먹고 준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콜링 콰이어의 테너 신용성 마누라입니다. 우리 영상이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화이팅! 오늘 우승하고 가자. 사랑해. Sang-kyu Lee from Republic of Korea. 발음 같은 거, 뭐 음정 같은 거 있고 이실적 감성, 상상력으로 어느 정도로 그 상상력을 발휘하고 무대를 나가고 있는가 이런 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운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네. 드디어 시작된 경연. 객석도 어느새 하나가 됩니다. 음악이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한데요. 모두의 가슴을 울립니다. 열렬한 환호가 이어지고 어제 개막 공연부터 보려고 왔어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경연이라 그런지 제 예상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고 아름다운 경연이었습니다. 되게 바다가 이제 근처에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같이 연습했던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서 정말 끝까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강릉이라는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요. 휴양도시, 또 공기 좋고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합창이 아름답게 열리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세계 속에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합창을 사랑하는 또 노래를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들 그런 것들이 세계 속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더한 요즘 평화를 주제로 음악으로 하나 됐던 시간들입니다. 세대와 성별, 국경을 초월해 모두를 한마음으로 만드는 기적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치유와 희망의 합창 모두에게 깊은 울림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강원도 대표 농작물 옥수수.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 알알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잘 익은 옥수수를 삶아 입안에서 톡톡 터뜨리면 여름 간식으로 그만인데요. 옥수수보다 더 옥수수 같은 빵이 있습니다. 옥수수의 좀 확장성이라고 할까요? 예, 확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옥수수 범벅 소라고 표현을 해서 옥수수 범벅 소 이것을 가지고 제가 다양한 제품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강원도 찰옥수수의 쫀득한 맛과 질감을 그대로 살린 찰옥수수 빵을 소개합니다. 요즘은 빵 하나만 맛있어도 전국적인 명소가 되는 시대죠. 춘천을 대표할 또 하나의 빵이 있다고 하는데요. 20년이 넘도록 오로지 빵만 생각하고 빵만 연구해온 김준봉 사장님.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강원도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빵을 개발해왔습니다. 군 제대하자마자 바로 제가 원래는 경찰행정학과인데 이제
가족들 몰래 어렵게 들어간 학교거든요. 근데 가서 몰래 자퇴를 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실전부터 현장에서 배우기 시작을 했죠.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게 더 많은데요.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도 반죽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네요. 지금 여름철이라서 외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반죽을 돌리게 되면 여기서도 열이 나요. 너무 열이 높다 보면 반죽이 너무 질어져서 저희가 그러니까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얼음을 넣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거쳐 유명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늘 손수빵을 만들어 온 김준봉 사장님. 빵을 만들면서도 늘 새로운 빵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다는데요. 최근 강원도 찰옥수수를 활용한 빵을 완성시켰습니다. 저희가 이 반죽 같은 경우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글루텐 프리 제품이기 때문에 타피오카 전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옥수수, 매옥수수 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홍천 매옥수수 가루.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소로 들어갈 게 제가 이제 개발한 찰옥수수 팥소, 범벅 속이 여기에 들어가요. 찰옥수수 빵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8년 동안 개발해 왔다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숙성을 시켜서 반죽이 좀 더 찰지고 쫀득쫀득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냉장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숙성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은 뭐예요? 온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비밀입니다. 시간은 12시간 정도. 12시간? 네네네. 강원도 사람이라면 한 번쯤 먹어봤던 옥수수 범벅. 우연히 맛본 옥수수 범벅의 맛을 잊지 않고 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강원도에 여행을 왔다가 우연하게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옥수수 범벅을 내어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옥수수 범벅이라는 향토 음식인데 너무 만들기가 어렵고 또 만들어 놓으면 금방 또 쉽게 상하기 때문에 매우 이제 한마디로 접근하기 어려운 음식이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그렇게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이거를 좀 제가 제빵에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만드는 게 8년 걸렸어요. 단순하게 옥수수 가루를 넣은 빵은 많이 있지만 온전한 옥수수 알갱이의 식감을 표현하고 싶었다는데요. 그 비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옥수수의 성질. 그러니까 따뜻할 때는 찰기가 있는데 식으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 옥수수 특유의 성질을 잡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더 옥수수 같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구운 옥수수에 최대한 색감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레시피거든요. 노란색보다도 이제 구운 느낌의 옥수수. 실제로 구우니까. 오랜 노력과 정성으로 완성된 찰옥수수 빵, 드디어 오븐에 들어갑니다.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옥수수 범벅을 빵으로 만드는 기술로 특허도 받았다고 합니다. 빙글빙글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옥수수보다 더 옥수수 같다는 찰옥수수 빵, 드디어 다 구워졌습니다. 와, 진짜 구운 옥수수 같은데요? 빵을 가르자마자 알알이 모습을 드러내는 옥수수. 눈으로 보기에도 쫀득한 찰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겉은 바삭한 구운 옥수수, 속은 부드럽고 쫄깃한 찰옥수수의 맛이라는데요. 갓 구워낸 빵 한 입, 꾸준히 노력한 보상이겠죠.
어렵게 성공한 옥수수 범벅소를 활용해 다양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팥빵처럼 보이지만 옥수수 범벅소가 들어간 옥수수 팥빵. 그리고 옥수수와 도라지가 들어간 파운드 케이크. 도라지로 앙금을 만든 과자까지 강원도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빵을 개발했습니다. 찰옥수수의 본 고장인 홍천을 찾았습니다. 홍천의 특산물을 활용해 음식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 계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천 찰옥수수로 만든 옥수수빵을 선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옥수수빵의 모양과 맛에 관심 집중,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옥수수의 달짝지근한 맛과 쫀득함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만드니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옥수수 생산량은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생과로 팔다 보니까 그 철이 지나면 이 남은 물건이 이제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런 그 상품이 개발이 되면 그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옥수수가 애물단지가 아니라 이게 원래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국의 베이커리 카페를 진짜 세계적으로 한번 노부가 스시를 세계화 시켰듯이 저는 한국의 로컬 식자재를 이용을 해서 베이커리 카페를 세계화시키고 싶은 꿈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네. 맛있는 빵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김준봉 사장님. 오랜 연구 끝에 강원도 찰옥수수빵을 개발했는데요. 강원도 향토 음식을 빵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각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명물빵 대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될 찰옥수수빵. 강원도의 새로운 명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강릉 시민들은 한 해 단오를 치르지 않으면 한 해가 잘 무사히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설레임, 제일 중요한 건 설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의 기원을 내가 어떻게 담아서 장구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하고 할까라는 것들이 솔직히 한 달 전부터 계속 설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의무감과 뭔가 책임감이 생기면서 힘쓰고 가꿔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지켜나가야 되고 보존하고 해야 될 강릉 단오제라고 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강릉 단오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맘때면 늘 설레는 기대감과 함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강릉 지역 최고의 명절. 전통을 지키며 모두의 화합과 어울림을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 강릉 단오제가 가진 힘은 대체 무엇일까요? 강릉 단오제는 재래부와 무격부 그리고 관노 가면극부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체계적인 전수와 교육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자 무당과 여자 무당을 통틀어 부르는 것이 바로 무격부인데요. 재래부와 무격부가 합쳐진 것이 바로 굿이죠. 단오제의 중심이 되는 굿당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기 일부러 왔어요. 단오. 매년 와요. 특히 이 단오 굿 진짜 멋있어요. 굿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요.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한 사람. 장구를 두드리며 신명을 흩날리는 김은석 단오굿 전승 교육사입니다. 그가 느끼는 강릉 단오제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단오 이러면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냥 강릉 시민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무당네들도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준비를 하지만 시민들도 뭐 신통대길 길놀이라든지 그냥 누구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강릉 시민의 그냥 삶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오 굿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시간마다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성에 따라서 나를 좀 드러낼 수 있고 그 드러냄이 또 매번 다른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너무 즐거워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흔히 무녀라고 하면 연세 지긋한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젊디 젊은 박혜미 무녀 이수자는 그녀의 삶과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강릉 단오제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입니다. 남녀노소 한자리에 모여 즐기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면 그만이죠. 너무 시원했어요. 그 봉사자가 이렇게 지압도 해주고 해가지고 너무 시원했어요. 젊은 애들이 많이 좀 보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이 이어가고 해가지고 이 전통이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세대에게 강릉 단오제는 페스티벌이자 신나는 놀이동산입니다. 물론 어른들만을 위한 체험거리도 여전히 인기 만점이죠. 지금 수리치떡이랑 신주를 먹고 있는데요. 너무 맛있네요. 근데 강릉 단오제가 이렇게 큰 행사인 줄 몰랐어요. 오늘 당일치기로 해서 저녁에 가는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기회가 되면 1박 해서 천천히 보고 싶은데 타 지역 사람들도 이렇게 강릉으로 유입이 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너무 지금 신나고 즐거워가지고 술 마시면서 즐기다 갈 것 같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는 외국인들도 눈에 띕니다. 세계인의 축제, 외국 손님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강릉 시민인 이들은 통역사 겸 단오 해설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봉사하고 있어요. 영어 통역, 단어에 대한 봉사.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또 강릉에 있으니까 강릉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메우고 싶어요. 우리 강릉 사람한테는 어떤 천년을 이어서 내려온 단어의 DNA가 은밀하게 내밀어 있어갖고 단어만 떼면 사람들이 단어장을 안 가면 뭔가를 내가 허전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릉 단어의 가장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를 세계인의 축제로 성장시켜온 강릉 단오제위원회에서는 단오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단오의 명절은 단오의 절기에 이루어지는 그 동북아시아의 절기 명절이지만은 강릉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독특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환란을 당했을 때 어떤 정부의 지원보다는 이웃의 도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쪽 주민들은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동체의 정신을 살려서 잘 축제와 연결을 시켜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단오제가 특별하게 강릉에서는 강릉 단오제라는 이름으로 천년의 역사를 지내왔고 지금도 이렇게 잘 전승 발전되고 있습니다. 단오는 소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오를 하기 전에 늘 설레이고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단오제라는 것을 강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소통을 하고 화합을 하고 단합이 잘 돼서 그런 축제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는 되게 부럽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축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 실제로 많이 봤었고요. 예로부터 단오날엔 씨름을 즐기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강릉 단오제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는 현장 중 하나가 바로 이 단오장사 씨름대회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 씨름은 강릉 단오제에서 한층 빛을 발하죠. 아니 그런데 곱게 한복을 갖춰 입은 이들은 대체 누굴까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복을 입은 거는 투어 대회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사천면에서 왔고요. 저희가 꼭 결승을 하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단오가 세계적인 축제 유네스코에 또 등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릉에서 단오가 열린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송정동은 지금 며칠 동안 연습을 팀워크가 좋고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무조건 결승에서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송정동 화이팅!
알고 보니 마을별로 출전한 투호대회였는데요. 비록 승패가 갈리는 대회지만 동네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한마당이라는 것이 더욱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새 어스름이 내려앉은 축제장. 이곳에 신명을 돋우는 장이 크게 섰습니다. 탈을 쓴 채 흥에 취한 사람들, 바로 관노 가면극입니다. 관노 가면극이라면은 무언극으로 되어 있는데 뭐 대화가 없이 남을 소통시키고 그 과정을 알려주는 이런 건데 참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무언극으로서는 관노 가면극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노 가면극도 암흑기가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전승의 고리가 끊어졌지만 오랜 연구를 통해 다시금 부활시켜 강릉 단오제의 백미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보존에는 지금 우리 강릉 단오제를 영구히 보존하는 회원들의 그 모임입니다. 보존의 활동으로 인해서 저에 대한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관노 가면극을 하고 있는 김문겸이다 라는 것을 알릴 수도 있고, 그런 자신감을 통해서 관노 가면극을 홍보하는 홍보자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많이 좀 들더라고요. 예로부터 강릉 단오제의 명맥을 이어온 건 민초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강릉 단오제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역시 강릉 시민들이죠. 그들이 바라는 내일은 무엇일까요? 저 이후에 또 누군가가 와서 이 단오제를 잘 이어가게끔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고 제 목적이고요. 매년 할 때마다 시민들이 단오제에 보내는 그 응원과 그 참여 정신은 놀랍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강릉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제의 전통을 발전시켜 오늘날 강릉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축제로 성장한 강릉 단오제. 이것이 바로 강릉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래의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잠깐만, 여기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피디님, 어디 계세요? 지금? 잠깐만. 피디님!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영월에 있는 고시동굴이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신비로움을 간직한 동굴. 이 고시동굴이 만들어지는 그 생성 과정을요, 제가 오늘 알아냈습니다. 이 동굴이 생성되는 이 비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시간을 8시간 전으로 한번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득히 멀고 먼 옛날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요. 자연이 솜씨 좋게 빚어낸 명승지에 긴 세월의 흔적들이 숨어 있다는데, 지질명소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서 저와 함께 발도장 찍으러 가시죠. 이곳은 영월군 한반도면 오늘 이곳에서 지질 탐사에 나설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저랑 야외를 다닐 텐데 제목은 지질 투어인데 여러분들이 뭘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소한 거 한번 접한다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지질 투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주변의 암석, 암석에 관련된 걸로 같이 답사하면서 보고 배우는 그런 좀 즐길 수 있는 자연 답사 관련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또 영월 지역이 이쪽에 있는 것들, 특히 석회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고, 그러한 석회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는다든가 지형 주변에 있는 지형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가치를 알려주면 지역 분들도 내 고장 옆에 이렇게 중요한 가치들이 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영월 지역의 이 자연답사 지역을 만들어서 지금 지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보실 거는 그냥 한 5억 년 정도 이전에 쌓였던 암석을 우리 눈에 지금 노출돼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즉 고생대 지질명소가 바로 영월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그 어마한 세월을 따라 첫 탐방로로 출발! 그렇게 산을 오르자마자 마주친 바위. 흔하디흔한 이 바위가 지질 탐사의 기초라는데요. 얘들아, 암석 보이니? 네. 돌이지?
지질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층리예요. 층리. 층리 들어봤어? 층리? 네. 배웠어요. 오, 뭐야? 층리요? 쌓여서 만들어진 거요. 오, 그래. 각 층마다 쌓여 있는 물질, 쌓인 시기 등이 달라 생기는 줄무늬. 층리를 자연에서 직접 보고 배우다 보니까 흥미진진. 시간에 배운 약간 암석 같은 걸 여기에 영월에서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아까 층리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한번 이해한 대로 들려주세요. 층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위로 쌓여서 돌이 만들어지는데 네. 만들어져서 딱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네. 그런데 방향이 왜 중요하다고 했는데? 방향이요? 암석이 휘는 이유. 이렇게 층리처럼 쌓은 남학생들에게 힘을 가하면 무너지거나 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양처럼요. 자, 부지런히 다음 지질 명소를 찾아서 다 같이 이동해 보는데, 와, 서강을 따라 흐르는 시원한 산들바람이 이날의 더위를 싹 씻어줍니다. 뭐가요? 녹으면 빈 공간이 생기지. 그 공간으로 모래시계처럼 쑥 꺼져요. 자, 이번에 석회암이 산성에 약한 돌이라는 것을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염산에 부글거리며 반응을 하는 돌이 바로 석회암이죠. 그냥 안 녹고 흘러내려. 이곳은 비교적 산성도가 높아 석회암이 녹아 오목한 웅덩이 모양의 지형이 잘 만들어지는데요. 돌리내입니다. 아무래도 돌리내는 물이 잘 빠지다 보니까 밭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돌리내에 관한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 동굴이 있어요, 밑에. 이제 제가 처음 말했던 동굴의 비밀 아시겠나요? 지금 돌리내 배웠는데 여기에서 좀 알게 된 사실 있을까요? 알게 된 사실이요? 야, 이 질문 너무 괜찮았죠? 네, 너무 괜찮아요. 좋아요. 네. 자, 큐! 여기에서 그 낮은 그런 걸 새롭게 배운 걸 알게 돼서 엄청 좋고. 다음 목적지도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명승지라는데 어떤 신비로움이 숨겨진 곳일지 따라가 보자고요. 힘들기는 하지만 와, 이렇게 정말 제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비밀과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오늘 제가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자, 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유후! 영월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인 한반도 지형.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한반도를 쏙 빼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저기가 강릉이나 고성쯤 되겠지? 왼쪽에 서울, 인천 방향으로 석회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형하신 분들이 석회암과 변성암과 화강암 지역에서 나오는 하천들의 형태를 봤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사행한다 그러죠. 가미공유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꺾여지는 형태들이 심한 거를 우리가 공률도라 그래요. 많이 휘어진 거. 그런 공률도 부분에서는 석회암 지역이 월등히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한반도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사진은 필수. 영월 지질 투어 첫 번째 코스 한반도 지형 잘 갔다 갑니다. 발도장 쾅쾅! 두 번째로 발도장을 찍을 장소는 두 쪽으로 나뉜 모습이 신기한 높이 70m의 기암, 선돌입니다. 기둥 모양의 수직절리가 웅장한 모습인데요. 영월은 여행하기에 좋고 투어 할 곳도 많고 재밌는 곳. 하나, 둘, 셋. 그리고 인생샷 남기기에도 좋은 곳. 힘들긴 한데 알다 보면은 신기하고 재밌어요. 또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질도 어떻게 추천합니까? 이번엔 바람이 불다 못해 오싹오싹할 차례 고시골 탐사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회암 동굴이죠. 고시굴도 천연기념물인데요. 어찌 보면은 다른 경복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은 문화재인데 동굴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유산의 소중함도 느꼈으면 좋겠고. 쉿! 동굴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조용 헤드랜턴에 의지해 탐험에 나섰는데요. 비가 오면 물로 가득 차기도 하는 고시굴. 동굴 안은 억겁의 세월로 빚어진 다양한 생성물들로 가득한데요. 때문에 동굴의 시간은 느리지만 살아있습니다. 그 설명만 듣고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안 무섭고 재밌어요. 신기하고 재밌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감춰진 영월 풍경의 또 다른 이름은 지질명소. 지질학자에게는 이상을 심어주고 청소년들에게는 생생한 교육 현장이 되는 풍경. 올여름은 영월의 지질명소에서 발도장 쾅쾅쾅 찍어보자고요. 색색깔로 물든 아름다운 천, 이 고운 빛깔과 무늬를 위해 여러 원료를 구해와 찌고 우리고 맑게 걸러내기를 반복합니다.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정성 어린 두 손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그녀의 색깔과 무늬는 특별하죠. 얘는 꼭두선이, 쑥, 얘는 쪽. 제가 주로 염색한 천 위에다가 자수를 하고 다시 또 콜라주 기법을 하고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섬유 특유의 기법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흔한 천과 실에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 허미순 작가가 전하는 섬유 조형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춘천시 옥천동에 위치한 춘천미술관. 요즘 이곳에선 환경과 재생을 주제로 한 오로지 지구, 일명 오로지구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4명의 작가가 함께 꾸민 전시실 안에 들어서면 페트병을 활용한 아기자기한 공동작업물이 관람객들을 맞이하는데요. 쓰레기마저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예쁜 자수옷. 맞은편에는 계란판을 활용한 아름다운 조명 사이로 둥글게 모양 잡힌 색색의 실들이 대롱대롱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실도 천도 한 장의 옷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형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작품을 만든 허미순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이런 독특한 작품을 만들게 되셨나요? 도자기에다 형태를 떴는데 담는 거예요. 제 마음을 담고 세월을 담고 실의 광택이나 이런 섬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형태가 질감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서 그리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제 마음의 형태가 아주 복잡할 때 작품을 하면서 이런 어떤 형태를 구성해 봤습니다. 직접 염색한 천을 캔버스 삼아 붓과 물감 대신 실과 재봉틀로 그림을 그리는 섬유 조형. 섬유 조형은 섬유가 가지고 있는 실이라든지 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직조로 이루어지거나 니트로 이루어진 그런 기본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섬유 조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섬유 공예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조형이라는 거는 이제 좀 더 어떤 그 형태가 더 조각도 될 수 있고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은 저희가 섬유 조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직조, 염색, 그다음에 퀼트, 자수, 스티치 이런 어떤 그런 콜라주 기법을 통해서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허미순 작가의 작품 안에는 실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평면적인 회화 작품부터 틀 밖으로 튀어나오는 부조 작품, 입체적인 조형 작품까지 형태도 다양한데요. 이번 오루지구 전시회에도 12월에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미순 작가. 한창 작업 중이라는 또 다른 작업 공간을 찾아가 봤습니다. 언뜻 화려한 기교가 주가 되는 작업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얽매이지 않는 작가의 표현력. 허미순 작가에게 예술은 곧 내면에 대한 관찰입니다. 간물 염색한 천에다가 몇 번을 입힌 거예요. 밑에다 놓고 이제 다른 자수 쓰고 또 그 위에다 얹고 실을 올려놓고 자수하고 페인팅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주제인 그런 천들을 넣고 다시 이렇게 드로잉하고 또 하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작품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또 작품이 나와서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담아내려고 이 작품을 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제가 이제 이번 개인전에 낼 건데 에코 프린팅염을 했어요. 하고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뭇잎을 깊게 쪄가지고 이렇게 자수를 제가 놓기도 하고 기계 자수도 활용했습니다. 머지않아 개인전에서 만나보게 될 작품,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색다른 기대작입니다. 제 이번 12월 1일 날 춘천미술관에서 개인전 사회를 하는데 거기서는 제목이 마음의 소리를 무늬로 나타내다예요. 제가 패턴이나 무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그 방향을 어떻게 천으로 표현할까 하는 게 제 가장 큰 주제고요. 지금 뒤에서 보이는 작품처럼 스티치하고 자수를 하면서 마음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을 제 작품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셔도 돼요. 작품 안에 마음의 소리와 세월의 무늬를 새겨넣는 허미순 작가. 그 영감의 원천은 유난히 각별했던 어머니와 다섯 오빠들에 대한 향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그리고 성찰을 안겨줬습니다. 제가 가족 중에 고통, 아픔, 걷지 못하는 엄마라든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12년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뭐지, 죽음이 뭐지 하는 그런 나에게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만들어낸다는 게 뭐 옷을 만들어도 좋고 가방을 만들어도 좋고 작품을 하면서 내가 그 느낌을 거기다 소화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난 이 작업하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심성에 대한 나에 대한 찾기를 하기 위해서 섬유 조형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잠시 휴식 시간.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의 공방인데요. 프랑스 자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활 공예품이 한가득. 일상 소품에 깃든 자수 무늬들이 예술을 누구나 가까이에서 느끼게 합니다. 실과 바늘을 만지는 사람들이라설까요? 만났다 하면 항상 섬유 공예 얘기. 언니 내가 이거 만들어 왔다? 뭔데? 손수건하고 파자마. 파자마. 너무 크게 했나? 뭐 맞춰 입으면 되지. 그 허 선생님한테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그 재봉을 제가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런 작품 만들 때도 다 손바느질을 했었는데 재봉을 좀 어디 배워야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요새는 아주 가방 만드는데 아주 그냥 산매경에 팍 빠져버렸어요 지금. 작품 활동 외에도 평생학습관에 출강하며 시민 대상 강의를 하는 허 작가에게 같은 강사인 원동춘 작가는 자매 같은 언니입니다. 역시 예쁘다 이러죠. 제가 들어와 있는 요건 이제 천이고 여기 자수를 해서 기계 자수를 해서 헌 청바지를 활용한
버려지는 업사이클링 청바지 우리 버리는 거 많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제가 가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예쁘죠? 요새 만드는 거. 요새 만드는 거 아니야. 예전에 순수 미술뿐만 아니라 일상 속 모든 공예가 그녀에겐 예술, 내면의 탐색과 더불어 허미순 작가는 동호회 활동으로 지역 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함께 연구하며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섬유 공예는 스카프라든지 모자, 가방, 그다음에 또 옷도 나만의 옷을 만드는 어떤 그런 스타일, 이렇게 티셔츠에 염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섬유로 하는 공예라고 생각하고 조형적이면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내 스스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공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드는 가방에도 아름답게 스며든 섬유 공예, 일상 속에 예술이 담기고 예술 속에 일상이 담긴다는 점, 그게 바로 섬유 공예의 매력이었습니다.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힘듦의 어떤 그 돌파구가 작품이 됐든 뭐 음악이 됐든 그 어떤 돌파구, 취미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내가 유안을 잡기 위한 수단은 결국 천을 너무 사랑합니다. 시라고요. 그래서 천, 실, 자수, 재봉틀. 제가 의도했던 작품의 그런 마음을 그들도 동감했으면. 실과 천을 사랑한 예술가, 때론 조각난 마음을 기우고 때론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촘촘히 새기며 시간과 인생을 수놓는 작가. 섬유조형 예술가 허미순 작가의 앞으로 펼쳐질 작품 세계가 기대됩니다.